안녕하십니까. 네오젠과학학원 이재용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백신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 내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보는 시험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유형이랑 고등학교 유형이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좌절도 하고 많이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중간고사를 경험으로 기말고사 때는 좀 더 철저하게 대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백신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가 중 정도로 예상되는 시험지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변별력이 없는 문제들만 출제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 변별력이 있는 문제도 충분히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1등급 컷이 조심스럽게 한 98점 정도로 예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백신고등학교 시험 문제의 특이사항이라고 보면은 일단은 예전 기출 문제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은 시험이었다. 하지만 갈수록 수능형 문제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형태로 변형이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추세죠. 이런 것들은. 자, 그리고 객관식 20문항과 논술형 2문항이 출제가 되었다. 논술형에 딸린 문제가 2문제씩 있는 논술형 2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논술형 문제가 출제가 되면 논술형 배점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 백신고등학교는 객관식 문항의 배점이 훨씬 더 높게, 상대적으로 높게 배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1점에서 4.9점 정도로 높게 배점이 되어서 다 아는 문제고, 그리고 공부를 다 했다고 할지라도 시험에 대한 긴장감이라든가 아니면 꼼꼼히 보지 못해서 실수한 문제 때문에 등급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항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 기출문제 또는 흔히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집에 나오는 문제 유형과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 외에 좀 더 특별하게 나온 문제들 위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자, 빅뱅 우주론에 대한 내용인데, 이 문제들은 늘 그렇다시피 수능형 문제, 그림표 또는 그림 그래프를 동시에 분석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흔히 다루지 않는 중상과정하고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합과정 자체, 통합과학 자체 내에서만 다루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잊어버리고 제대로 풀 수 없는 문제에 속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에서 간혹 실수해서 틀렸을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2번 문제를 보면은 2번 문제 유형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유형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주의 물리량을 글로 또는 표로 많이 나타났는데,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 표나 글로 나타난 것들을 그래프로 나타내준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변형된 문제 유형들이 주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은 좀 넘어갈 거고, 이제 6번 문제를 한번 보자. 자, 백신고등학교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판단되는 문제가 이 6번 문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어려운 문제,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에서 그래프, 그래프에서 보면은 일단 태양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나오는데, 헬륨과 수소의 질량계에 따른 거리가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중심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소의 부피, 질량이 줄어드는 부분까지가 중심부다라는 것들을 관가를 하게 되면은 이 문제는 오답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도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문제로 보여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하나가 1등급 컷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유형은 그냥 쭉 보면 되고, 12번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항은, 자, 우리가 흔히 원소 주기율표를 볼 때는 주기율표상에서 A, B, C, D 이런 식으로 원소를 파악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주기율표의 변형 문제로 나온 거지,
그래서 원소의 성질에 대한 주기율표 변형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다. 마찬가지 주기율표만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은 전자껍질 수랑 그리고 가장 바깥쪽 전자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비교해가면서 어떤 원소인지 그 원소의 성질이 어떤지만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근데 유형이 조금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항도 나올 수 있다는 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항을 보면은 자,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항상 나오는 문제고 작년 기출에도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화학결합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화학결합을 보고 이온결합, 공유결합 그리고 결합하고 있는 전자 배치라든가 전자수를 보면서 어떤 원소가 결합을 했는지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원소의 종류, 그리고 결합의 종류, 그리고 이온의 전하량까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조금은 체감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번 문항을 보면 자, 17번 문항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위에서 본 모습과 아래에서 본 모습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누어서 출제를 했단 말이에요. 전혀 의미 없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이렇게 만들어줌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혼란을 주어서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문제 유형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문제 형태로 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시문 그리고 그런 유형들의 문제를 메모를 해서 충분히 체감 난이도 헷갈릴 수 있었던 문제였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항을 보면은 20번 문항은 핵산, DNA, RNA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이 내용도 DNA하고 RNA에 대한 내용만 정확하게 숙지를 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지만 생각보다 외워야 되는 것도 많았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공부를 꼼꼼하게 하지 않았으면 충분히 오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그런 것들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형 문제가 두 문제 나오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꼬리 문제들, 딸린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문제였다. 그래서 논술형 1번은 좀 쉬운 문제였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문제였고 논술형 2번 문제가 1번보다는 조금 까다롭게 나왔다. 그래서 논술형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원소에 대한 거 그리고 화학결합에 대한 내용까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백신고 내신 문항 분석을 봤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내신 문제 유형이 약간 수능 문제 유형처럼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처럼 변형되는 문제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교과 과정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험 문제 난이도가 좀 더 높은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기말고사 준비를 할 때는 지금보다 좀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좀 더 많이 다뤄보고 그리고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대비는 좀 더 많은 문제들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서 기말고사를 잘 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백신고등학교 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통합과 내신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